그래서 오늘은 남해 미조 갯바에 나왔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호도, 일명 범섬이라고도 하는 철탑 및 포인트입니다. 위에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곳은 가을철 그리고 또 겨울철 감성돔 포인트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선상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도와 호도 사이 물골에 참돔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예보가 그렇게 잡히지가 않았는데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형적인 가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완전 더위도 있고 갯바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범섬에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꾸려 놨는데요. 오늘의 감성돔 채비는 낚싯대는 1호대, 그리고 원줄은 2.5호 원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1.7호,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사용한 이유는 앞에 보니까 참돔들이 나오는 거대요. 그래서 혹시나 감성돔 낚시를 하다가 또 참돔이 물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굵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씨알의 감성돔이 커보니 한 40 전후에 그런 감성돔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첫 캐스팅, 낚시를 하기 전에 밑밥을 조금 많이 투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범섬 철탑 및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높은 자리, 저 잎이 낮은 자리입니다. 하는데 이곳은 오후 덜물 때가 되면은 감성돔 입질이 왕성한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물때가 11물입니다. 만조 시간이, 미조 만조 시간이 한 11시 한 15분 경이 만조가 되니까 지금은 만조가 가까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물 때도 이 자리는 입질이 또 잘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은 덜물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선장님 이야기로는 어저께 중설물 때 감성돔 입질을 폭발적으로 받아 자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갖고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발 앞에서 입질을 들어오지만은 되도록이면 멀리 우리가 장타를 되도록 멀리 밑밥이 날아갈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먼 곳을 이렇게 노리는 것이 유리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피곤한 낚시가 되겠죠. 일단 채비 투척하는 거는 둘째고 밑밥 치기가, 밑밥을 날리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발 앞에서도 한 5, 6m, 그리고 멀리 이렇게 채비를 날려도 한 6, 7m가 채 안 나오는 그런 간조가 되면은 그런 얕은 물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옷이 축축하니까 비옷을 입고 낚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선상 낚시 배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갯바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선상 낚시와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도 나름대로의 재미는 있습니다. 선상 낚시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낚시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앞조류, 항상 앞조류를 안고 이렇게 또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요즘 갯바에서 이렇게 고기가 잘 안 되다 보니 선상 낚시로 이렇게 많이 전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은 갯바위에서 하는 낚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멀리 있는 이 갯바위 주위에 고기가 있는 것 같으면은 던지면 팍팍 물어주지만은
물때가 되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그 고기들을 내가 이런 밑밥으로서 밑밥을 사용을 해서 내가 낚시하는 사정 거리 안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내가 한 마리를 낚아낼 때 그런 쾌감이 뭐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마리수를 던지면 물고 물고 하는 것은 낚시에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갯바위 낚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밑밥을 쳐서 하루에 한두 마리 서너 마리 이렇게 낚아가는 그런 재미가 갯바위 낚시의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흐르지 않는 조류 속에 낚시를 해보지만 입질을 받지 못하자 채비를 교체해봅니다. 채비를 교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완전 정조 상태, 조류가 멎어버렸습니다. 흐르지 않은 조류에서 지금은 발 앞에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 저 근처에다가 내 채비를 날린다는 생각을 갖고 L 사이즈입니다. 원투릭이 있는 좀 큰 3제로 잠수 채비로서 멀리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먼 곳을 이렇게 노릴 때는 되도록이면은 2제로 진항 아니면은 3제로 아니면은 제로지에다가 좀 불이익 있는 좀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찌를 서서히 이렇게 2제로식으로 가라앉히면서 하는 잠수조법, 잠길조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 곳을 노릴 때. 그것은 먼 곳을 노릴 때는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고부력 2호, 3호 이런 고부력 채비로서 충분하게 긴 목줄을, 긴 원줄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까지 손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벼운 채비로서 하는 이런 낚시로서는 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 그래서 봉돌 가벼운 B나 2B, 3B 정도의 그런 봉돌로서 한 6, 7, 80m 이렇게 긴 원줄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바닥천까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내리기는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조류, 바람,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프로팅 타입의 원줄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원줄이 길다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좀 찌 자체를 자연스럽게 가라앉힘으로써 봉돌의 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찌 자체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찌를 사용을 해서 바닥을 이렇게 더듬어 오는 그런 방법이 아무래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제로 잠수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을 노리기 위해 잠수찌로 채비 교환을 하고 낚시를 다시 시작합니다. 물놀이 시간입니다. 지금은 만조에서 이렇게 설물로 진행되는 그런 초설물이 진행이 되니까 조류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멈춰있던 조류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서서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입질 받을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그런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물돌이 시간, 놓칠 수 없는 낚시를 하면서 놓칠 수 없는 그런 물때이기도 하지요. 만조에서 간조로, 그리고 또 간조에서 초들물, 들물로 이렇게 바뀌면서 멈춰있던 물이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또 그런 시간이니까 이것은 들물 때 입질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초설물 때도 아마도 왔다 저게 주식씨가 뭔가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자, 김주식 지금 한 마리를 낚아냈는데요. 무엇인가 감성돔인지 돌돔이네. 와, 니는 기술 좋다.
저번에 두미도 와서도 돌돔을 낚더만 또 돌돔이네. 돌돔 씨알 괜찮네. 시원한 가을비를 맞으며 낚싯대를 물속으로 끌고 갈 멋진 놈을 기다리며 천천히 이를 감아들이며 견제 동작을 취해봅니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가 왔습니다. 멋있냐, 감성돔이가. 이 뭐야? 참돔이다, 참돔. 참돔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뜰채를 뗄 만한 씨알이 아니네. 와, 참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기가 따뜻합니다. 잡으니까 상사리급 참돔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설물이 물돌이 시간에 그러죠. 설물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멀리서 지금 입질을, 원줄을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참 물대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낚시에서는 뭐 물대는 빼놓을 수 없는, 낚시와 물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다가 조용하게 아무도 두 사람 주식이나 되나 지금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초설물이 시작하는 물돌이 시간이죠. 만조에서 설물로 싹 받치는 시간에 참돔 한 마리 그리고 또 돌돔 한 마리 이렇게 지금 입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물대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바다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고기들이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대입니다. 그 물대가 되면은 그 포인트에 맞는 물대죠. 이 포인트가 썰물 포인트냐, 들물 포인트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낚시를 다니면서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다녀야 되는데요. 지금, 입질이 들어오니까 썰물대, 지금까지 뭐 들물, 중들물부터 지금 낚시를 시작해서 만조, 그리고 초설물 때가 되니까 지금 주식기가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날은 11물이었지. 11물 날 나와서, 오늘은 추석을 일주일 딱 앞둔 날입니다. 조건물때. 오늘은 조건물때가 되다 보니, 만조 시간이 오후 2시 한 50분경이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초들물, 초설물이죠. 만조에서 초설물로 이어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늘은 갯바위에 나왔는데요. 그날도
뭐 그렇게 큰 조과는 없었지만은 오늘은 더 이렇게 좀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물때입니다. 하지만은 뭐 오늘은 촬영 날짜가 어쩔 수 없이 그날 비 온 날 끝을 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못하고 중단을 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막 갯바에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뭐 바다란 것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갖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물때니까 서리제로 잠수지를 선택을 해서 되도록이면 먼 곳에 있는 고기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제가 바다낚시 교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말이 물때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물때, 오늘은 맨물, 그리고 지금은 중들물, 중슬물, 이런 식으로 물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물때라는 것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다. 어부들도 물때를 보면서 이렇게 조업을 합니다. 그렇듯이 낚시도 똑같이 내가 낚시를 나갈 때 낚시를 모르는 분들이야 시간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낚싯대를 접어서 들고 바닷가로 나가지만요,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물때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느 방향을 어떻게 내가 포인트를 또 정해야 되겠고 어떤 시간대에 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노려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선정을 하고 대상 어종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선정을 한다 할 만큼 물때라는 것은 낚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물때이거든요. 물때표라는 것은 낚시를 다닐 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낚시를 간다 했을 때는 들물과 설물을 이렇게 두 물때를 보고 낚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낚시를 요즘 다니다 보면은 보통 보면은 철수 시간이 한 아침에 철수하는 분들은 한 12시 전후에 이렇게 많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침 물때에는 내가 낚시 가는 시간이 설물이냐 들물이냐 이것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물때에 가깝느냐 아니면은 사리 물때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알고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포인트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도 포인트 선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리 물때인데 조리가 빠른 꽃뿌리 부근이나 조류소통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에 내리다가는 아예 채비 운영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조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사리 물때에는 되도록이면 홈통을 끼고 이렇게 앉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조금 물때 같은 경우에는 조류 소통이 좀 느리니까 꽃뿌리 부근 조류 소통이 좀 좋은 그런 자리에 오늘은 내가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포인트를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또 살아나는 물때, 죽는 물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살아나는 물때라는 것은 사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에서 사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조금에서 한 물, 두 물을 빼고요, 세 물, 네 물, 다섯 물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나는 물때. 그리고 죽는 물때라는 것은 10물, 11물, 12물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죽는 물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성돔 낚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낚시를 갈 때는 살아나는 물때보다는 죽는 물때가 낫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침이 죽는 물때 10물, 11물, 12물 이럴 때는 보통 아침이 덜물이 받치는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놓칠 수 없는 가장 황금 물때는 아침 해 뜨기 전이지요. 해가 떠오는 아침 물때를 최고의 피크 타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피크 타임에 물때까지 이렇게 덜물이 받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때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물때, 세 물, 네 물, 다섯 물 이런 물때를 낚시를 가보면은 아침이 보통 설물이 받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살아나는 물때보다는 죽는 물때를 택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때만 믿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낚시를 가다 보면은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곱 물이 뭐 살이 물때라 해가지고 가장 조류가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낚시를 갔는데 막상 갯바에서 낚시를 해보면은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조금때라고 해서 갔는데 오늘은 조금이라서 조류의 그 조류가 흐르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막상 갯바에 가보면은 조류가 생각외로 이렇게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바닷물 자체가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죠.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무줄 튕기듯이 쭉 늘어났다가 쭉 오므라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물때라도 살이 물때에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루 이틀이 지난 8물, 9물 이럴 때가 우리가 살이 물때보다는 낚시를 해보면은 더 빨리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조금 때보다는 한물, 두물 때 이럴 때가 조류의 흐름이 완전 이렇게 멎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다가 액체이기 때문에 늘고 줄고 하는 그 시간의 차이죠. 그 늘고 줄고 하는 그 시간의 차이에서 하루 이틀 정도 물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낚시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조금과 오늘이 요번 주가 조금이면은 다음 주는 살이,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조금 살이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조금 물때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물때표로 이렇게 보시면은 살이 물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추석 그 제사를 지내시고 추석 연휴에 이렇게 낚시 가방을 들고 갯바에 나가 보면은 좀 더 좋은 그런 조가를 올리는 물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사리도 아니고 감성돔도 아니고 정경입니다. 큼지막한 정경이가 올라오네요.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 본방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올여름에 무더웠던 그런 찜통 더위와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그 가슴은 굉장히 무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은 마음만은 풍성한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